수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번 시간에 이게 확통은 선생님 뭐 중간에도 얘기했지만 내용이 엄청 작습니다. 우리 1학기 때 한 거 여러분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매 수업마다 전범위 누적 수업을 했죠. 고작 2시간을 가지고 알겠습니까? 네. 그 정도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할 게 없는데도 여러분들 공부가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못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지금 알겠습니까? 뭐 아무튼 일단은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딱 두 소재입니다. 그죠? 두 소재가 뭐냐면 첫 번째, 독립종속을 파악할 수 있느냐. 거기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건 딱 3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성원아 독립이 뭐다? 그렇죠. 문장이 뭐다? 저번 시간에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알겠습니다. 독립은 그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독립의 성질 2개 배웠어요. 독립은 어쨌든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관계니까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 그죠? 지연아 맞니? 네. 그리고 A, B가 독립이면 6번들도 다 독립이다. 알겠습니까? 되게 적지 않습니까? 내용이. 요거만 알고 이제 공부하는데 이제 알겠습니까? 더 이상 배울 게 없다니까. 공부하면서 이제 유형적 풀이는 좀 더 배워야 되겠지만 알겠죠? 두 번째 뭘 배웠냐? 수식 문제 풀이법을 쌤이 정리해드렸죠. 옹기야 수식 문제 내가 어떻게 풀라 그랬지? 너도 성민처럼 문장으로 잘 얘기해봐. 뭐를 보면서 얘기해도 돼. 독립인 경우에는 식으로 정리해서 풀어라. 모든 질문을 PA, PB로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힌트 2개만 주어지면 그냥 연립방정식 문제니까 보통 1분 컷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전체 개수를 지정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개수화 시켜서 풀어라. 다른 짓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풀어라. 알겠습니까? 그래야 쉽다고. 그렇게 풀다 보면 선생님 여기는 개수가 잘 안 나오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문자를 써라. 개수 안 나오면 A라고 해. 여기 B라고 해. 주어진 확률 다 대입해서 풀어. 답 잘 나와요. 알겠죠?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이 단순한 작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제발 숙지 좀 해주시고 요거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2개 배웠습니다. 2개 정리한 그 풀이까지 한 시간이 35분. 알겠습니까? 저번 시간에 내가 35분 동안 요거를 전달해 드렸죠. 알겠죠? 자, 거기 그거 풀다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가 있긴 해요. 그게 어디냐면 먼저 독립 얘기부터 좀 할게요. 독립 파트에 먼저 두께 온 친구들이 잘 풀어온 친구도 있던데 물론 전 영역을 다 풀진 않았지만 잠시만요. 어디였냐면 이 독립종속 파악의 나머지는 그냥 가볍게 잡히는 문제고요. 6페이지에 있는 유형 5번 요건 내가 풀어주면서도 야 독립종속 파악 문제 중에 유일하게 어려운 문제고 유일하게 모의고사에서 4점을 낼 수 있는 알겠죠? 실제로 출제가 한 번씩 되는 그런 중요 유형 중에 하나가 요 유형입니다. 독립종속 파악 문제 중에 다 너무 허접한데 얘가 지금 이제 허접하지 않단 말이야. 알겠죠? 자, 요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보니까 선생님이 이제 숙제원 친구들 스캔을 봤을 때 그 29번부터는 풀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29번으로 다 비슷한 패턴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29번으로 가볼게요. 수준이 비슷하니까 29번이 일반 수준이고 요 유형 자체가 어려워. 일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31번이 좀 더 어렵게 된 수준이기 때문에 둘 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둘 다 비슷한 문제 같긴 한데 상황이 좀 더 어렵습니다. 자, 29번 보시면은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이미 상황이 너무 쉬운 시행이죠. 이런 경우는 그냥 사건을 다 쓰세요. 그게 편합니다. 알겠죠? 주사위를 한 개 던질 때 A라는 사건은 2부터 4까지 나오는 사건이야 라고 쓰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전체 개수는 6개겠죠. 여러분들이 확률을 개수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런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B는 A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이야. 그렇죠? B도 물론 쓸 수 있는데 A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A까지 간단히 얘기했죠. A가 뭐 6 이하겠지 뭐 대충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N, B도 적으려면 적을 수 있어요. N, B는 뭐 A 개가 되겠죠. N, A는 당연히 3개 이고 P, A는 요건 여러분 다 쓸 필요 없어. 뭐 쫄리면 쓰시고 알겠죠? 많이 쓰는 건 좋은 거니까 알겠죠? 요건 뭐 선생님의 설명용이니까 쓰는 것 뿐인 거고 알겠죠? 뭐 우리가 P, B를 쓰려고 해도 이것도 쓰는 게 어렵지 않아. 6분의 1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야 A랑 B가 독립이 되기 위한 A 값들 잡아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알겠죠? 그 말은 P, A, Q, B가 여기서 선생님 팁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발 내가 이 풀이 팁을 좀 알려드리며 거기에 집중 빡 해서 기억해야 돼. 알겠죠? 풀이 팁이라는 게 문제를 쉽게 푸는 어떤 쌤의 스킬일 거 아니야. 그거 잘 챙겨놔야지. 알겠죠? 기본 내용은 전달 다 됐으니까. 알겠죠? 봐봐. 얘를 할 때 내가 이런 그 조문을 드린 겁니다. 뭐 물론 이해 잘하고 하는 친구들은 알아서 다 때려놓고 알아서 풀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안 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면 PA는 이 숫자로 나와 있으면 대입하면 되는데 P, B도 이렇게 주어진 걸로 표현은 가능하거든? 근데 이렇게 쓰면 나중에 헷갈리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면 확률을 다 아는 건 대입을 하되 확률을 정확히 모르는 것들은 이 문자를 대입하지 말고 개수로 정리만 해놓으라 그랬어.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거는 확률이니까 개수로 정리하면 전체 개수가 6분의 교집합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써야 이해가 쉽다고. 알겠죠? 내가 좀 이렇게 쓰라고. 오케이? 그 다음 PA는 2분의 1이고요. PB도 6분의 A라고 쓰지 말고 NB라고. 이렇게 써야 잘 보인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6은 날라가고요. 결국 2 곱하기 NA교B가 NB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A를 찾아내 라는 질문인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난 뭘 찾아야 돼? 봐봐. NB, B사건이 뭐였어? A 이하의 자연수야. 그지? A 이하의 개수가 얘와의 교집합의 개수의 2배가 되면 독립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습니까? B에 들어있는 개수가 교집합의 개수의 2배가 돼야 독립이라고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팁이 또 있습니다. 1단계로 얘가 2 곱하기 얘니까 얘는 짝수일 거 아니야. 이래서 홀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치? 이거 다 자연수니까, 개수니까. 수연아 맞니? 봐봐요. 2 곱하기 얘가 얘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자연수일 거는 얘는 짝수일 거 아니야. 얘가 지금 A개인데 A 이하니까. 그쵸? A는 짝수여야 돼. 그럼 A의 후보가 먼저 걸러진단 말이야. A의 후보가 누구였어? 2 아니면 4 아니면 6이겠죠? A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그죠? 이랬으면 주사위 유리니까. 이랬어요? 오케이? 수연이 알겠니? 무슨 말인지? 다시 갑니다. 수연아, 요 문장은 이해되니? 그러면 얘도 자연수고 얘도 자연수니까 얘는 짝수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NB가 A잖아 지금. NB가 A인 거 알겠니? B사건이 A 이하의 그 눈이 나온 사건이니까. 알겠습니까? 그죠? 그럼 A는 짝수가 돼야 되니까 될 수 있는 게 2 아니면 4 아니면 6이야. 뭐 다 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알겠죠? 자, 이제 확인해야 돼. 이거 다 두들기면서 확인하는 거야. 뭐 공식 같은 거 없어. 알겠죠? 첫 번째, A가 만약에 2라면 B 집합은 1, 2 두 개지. 교집합은 2 한 개지. 정답. 2개 맞잖아. 그죠? 자, A가 4라면 얘는 1, 2, 3, 4. 교집합은 3개지. 수연은 답이 돼, 안 돼? 탈락. 이게 푸는 거야. A가 6이라면 B는 6개고 교집합은 3개. 정답. 답을 2개 찾았습니다. 딱 이 폼이에요. 소재가 바뀌지만 이 폼이 바뀌지 않습니다. 알겠죠? 내가 여기서부터 쉽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쉽다 그러는 거야. 내용이 쉬워서 쉽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처음에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숙지를 하고 이해를 딱 한 다음에 복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공부하는 이해하는 질문을 하고 뭔가 습득이 될 거 아니야. 그것만 기억하면 다 먹을 수 있는 문제라는 얘기를 내가 매일 해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제발 그런 좀 이렇게 쌤이 얘기해주는 순서에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넘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런 버전에 그나마 어렵게 나오면 31번처럼 나올 수 있다. 알겠죠? 31번 볼게요. 이제 어려운 버전입니다. 자, 한 개의 주사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4인 사건은 A. A는 다 적기 좀 애매한데 굳이 적으면 4,1.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처음에 4, 그 다음 1. 그죠? 4,2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야. 4,6까지 있겠죠. 총 6개겠죠. 이건 쌤이 이제 설명용으로 적는 거야. PA를 굳이 쓴다면 6분의 1입니다. 36분의 6개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왜 문제 어려진 거야? 상황이 많아지니까. 아까는 주사위 한 개이기 때문에 편했는데, 그죠? 얘 좀 어려질 뿐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K인 사건을 BK. 그죠? 이 BK가 어려웠어. 이게 단순했는데 이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 보통 어려워하는데 상황을 또 좀 복잡하게 많게 만들었으니까 복잡하진 않지만 BK라는 놈은요. 두 주사위의 눈의 합이 K가 된 사건이야. 자, BK는 두 눈의 합이 K인 거야. 두 눈의 합이 K가 된 사건. 이거 근데 좀 어릴 때도 좀 이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도움이 되는 게 여러분 이게 눈의 합이 될 수 있는 게 2, 이것도 그냥 들어만 봐. 뭐 외우라는 거 하진 않은 거예요. 4, 5 어디까지가? 6, 7, 8, 9, 10, 11 우리가 확통을 하니까 12, 좀 12까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다 더하면 개수를 다 더하면 36개 나오겠죠. 그죠?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거 좀 알아두면 편합니다. 야, 2 되는 게 몇 개예요? 한 개 아니? 1, 1. 10이 되는 게 몇 개? 6, 6. 한 개 아닙니까? 3 되는 게 몇 개? 1, 2, 2, 1. 두 개. 11 되는 게 몇 개? 5, 6, 6, 5. 두 개. 오케이? 이게 여기서부터 1, 2, 3, 4, 5, 6 이렇게 갑니다. 1, 2, 3, 4, 5, 6 이렇게 안 나오고 6에서 만나요 이렇게. 오케이? 이 합이 나오는 게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중딩 때 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은요. 이런 것도 어디 뭐 문제 좀 봤다든지 뭐 좋은 샌드에서 한번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험치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때 보던 거야 이런 거. 알겠습니까? 신기하지? 막 이런 거 보여준단 말이야. 저희 때는 그때는 흥미가 중요하니까 알겠죠? 지금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일 때 흥미 따위 개나 줘버려. 알겠습니까? 흥미가 뭐가 중요해 지금 필요해서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어릴 때는 흥미가 중요해. 여러분 많이 보여준단 말이야. 알겠죠? 아무튼 알아두면 좋다. 이게 있으면 이 문제 잘 보일 거 아니야. 알겠죠? 그거 확실히 도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간에 문제 보시죠. A와 BK가 서로 독립이 되는 K는 5 이상이에요. 요거는 챙겨놔야죠. K는 5 이상. 여기 이상만 생각하면 돼요. 5 이상이에요. 그랬을 때 문제는 이거네요. PA 교집합 BK가. 야, 풀이는 쟤랑 똑같고요. 쟤랑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돼. 알겠어? 그냥 잘 연습해 놓으란 말이야. 근데 쟤랑 똑같이 풀 거야. 이거 시험에 은근 잘 냅니다. 필수 유형까지는 아닌데 쌤들이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알아요, 이 문제를. 그리고 여기 낼 게 어려울 게 없어 지금. 그게 잘 낸단 말이야. 알겠죠? 봐봐. PA교 BK는 PA 곱하기 PBK가 되는 K를 찾아라. 폼은 완전 똑같죠? 상황이 좀 더 많아질 뿐, 그죠? 내가 시키는 그대로 풀어주세요, 제발. 가볼게요. 자, 교집합의 확률을 모르니까 냅두고. PA는 알잖아, 그치? 근데 어떻게 알았어? 36분의 1 개수로 정리를 한번 하라고 이렇게. 얘는 알잖아. 6분의 1에 P, BK. PBK 있으면 알았지. 36분의 NBK.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30은 날라가고 똑같은 풀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를 하면서 봐야 돼. 알겠죠? 양면 6 곱하면 6 곱하기 N A 교 BK가 N BK가 되는 얘를 만족하는 K를 잡아내 이 소리야.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잡아볼게. 수연아, N BK는 누구의 배수여야 돼? 6의 배수. 요걸 일단 걸르라고.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6의 배수가 일단 나와야 돼, 개수가. 알겠습니까? 그럼 봐, 웃기게도 봐봐. 내가 이걸 안다면 봐봐, 이게 시간차가 생기는 거야. 야, BK의 개수가 6의 배수여야 돼. K는 5 이상이 돼요. 5 이상의 개수 중에 6의 배수인 게 뭐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어 지금. 합이 7 되는 게 6개잖아. 밑에가 개수야. 알겠습니까? 수연아, 얘가 되는 개수가 6의 배수여야 돼. K가 6의 배수가 아니라 두 눈의 합이 K가 되는 개수가 얘 개수일 거 아니야. 상황 이해됩니까? 그치? 이거 뭐 6의 배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답이 있긴 할 거 아니야. K 7이죠 끝. 이래서 답이 없다는 아닐 거 아니야.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해되겠어? 이 1차로 걸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쌤이 얘기하는 요 포목 지켜서 푸시면 이렇게 쉽다. 원기 알겠니? 내가 이렇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야. 알았어, 원기야. 좀 잘 들어서 내가 시키는 거 빙의해서 좀 풀어주세요. 알겠죠? 자기만의 방식 가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네, 확통만큼은요. 내가 항상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드리는데 나를 따를 자가 없다. 알겠습니까? 확통만큼. 야,
인간 다 들어봐 씨. 비교해봐야 우리 스타 강사도 많죠. 뭐 수업 잘하시죠. 아 물론 퀄리티 높으시죠. 네. 없다 생각보다 알겠습니까? 네. 잘 정리하세요. 알겠죠? 잘 정리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배웠다. 이 유형은 좀 챙겨놓을 필요가 있는 유형이고요. 아까 또 예원이가 질문했던 성질 얘기 좀 해드릴게요. 성질도 여러분이 잘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상황적 이해가 정말 잘 돼야 되니까 성질 문제 좀 풀어드릴게요. 아까 예원이가 질문한 게 요거부터 좀 얘기합시다. 14번 그죠? 14번부터 얘기 좀 할게요. 이 내용이 어려웠어요. 14번 볼게요. 어려울 만한 포인트만 같이 체크하면서 정리해 주세요. 우리가 독립종속파악 문제에서 배운 성질은 아까 얘기했던 두 개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기본 성질이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둘의 곱과 같다. 이거는 뭐 워낙 잘 쓰고 있을 것이고, 알겠죠?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A, B가 독립이면 나머지 것들, 여사건들끼리 다 독립이다. 뭐 이런 것까지 배웠는데 그런 성질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성질에 이제 참 거짓 문제를 내게 되는데요. 이 참거짓 문제는 확실히 자기 확신이 없는 친구들이 확실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수학이 좀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친구들. 왜냐하면 이게 처음 보는 문장을 그냥 낼 수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봐도 처음 보는 문장이 많아요. 그럼 직접 확인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못 믿으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성질이 있었나? 의심하는 순간 이 문제는 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성질이 있다 하더라도 네가 몰라면 안 배운 거야. 확인 들어가겠냐? 알겠죠?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봐. 이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 자기가 요만큼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 뭔가 더 있어. 근데 나는 몰라. 그럼 없는 거야. 문제 풀 때는. 시험 볼 때는. 알겠죠? 의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의심하면 이미 져요. 그럼 그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아는 태도를 믿어 붙여 그냥. 그럼 풀이 이미 좋으면 웬만하면 맞춰요. 알겠죠?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돼. 알겠습니까? 중간에 이상한 짓, 불안하면 또 이상한 짓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자기가 아는 테두리에서 열심히 밀어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뚫릴 거니까 꼭 자기 확신 가지시고 푸시대 봐봐 14번에 3번 좀 볼게요. 14번입니다. 14번 보시면은 A, B가 독립일 때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교집합의 확률이 곱과 같을 것이고 이게 다 떠올라야 돼. 조건부는 의미가 없을 것이고 서로 간의 독립이 유지가 될 거야 라는 걸 생각하면서 3번을 봤단 말이야. P A 합 B가 1이면 PA는 1 또는 PB는 1이냐? 잠깐만. 요거는 독립이란 말이 있어서 아까 쌤이 풀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죠? 들어볼게요. 봐봐. 독립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알겠죠? 왜냐면 이게 독립이란 말이 없다면 얘가 무슨 의미냐면 봐봐. 독립이란 말이 없을 때야. 전사건이 있고 A, B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하는 의미가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합집합이 1이라는 거 나는 이미 성질 파악할 때는 개수를 보고 있어. 왜? 개수가 편하단 말이야. 확률보다는. 알겠죠? 그러면 합집합이 1이라는 건요 바깥쪽에 원소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죠? 알겠습니까? 그럼 얘가 하는 의미는 뭐야? 야 바깥쪽에 원소가 없으면 A가 PA가 1이라는 건요 A의 원소가 다 들어있거나 B의 원소가 다 들어있는 거 맞지? 라는 질문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나눠져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거짓이 오는 게 제일 좋아. 그게 잘 보이는 거야, 그게 확률이. 알겠죠? 근데 얘는 독립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독립이라면 자 어떤 조건이 없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알겠죠? 독립이라면 나도 모르겠어. 왜? 확인해볼 가치는 있는 거야. 왜? 독립이란 조건 때문에 저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나는 확인해봐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들어볼게 봐봐. 자 예를 들어가 보면 독립이면요 PA 합 B를 어떻게 쓸 수 있지? PA 이거 나도 모르는 일이야. PB 빼기 PA 곱하기 PD 이거 맞죠? 독립이기 때문에 그죠? 독립이기 때문에 식이한 게 튀어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쵸? 그죠? 얘를 만족한다라는 게 봐봐 이 모양이 여러분 눈에는 없을 텐데 쌤 눈에는요 이 모양이 좀 눈에 익어요. 저 모양이 뭐냐면 내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모양들 내가 은근 많이 풀어봤거든. 이거 넘기면 인수분해 되는 모양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떻게 되냐면 봐봐 넘겨볼게. PA를 아예 1로 넘길게요. 1로 넘겨버리면 1로 상관없는데 1로 넘길게요. PA PB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더하기 2는 0이다. 이렇게 맞죠? 좌변을 우변 넘겼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모양이 보일 거야. 얘 묶으면요 PA로 묶으면 PB 마이너스
1 됩니다.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봐봐. 그 다음에 얘 둘을 묶고 얘 둘을 마이너스로 묶으면 PB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랬어요? 인수분해 하면 PA 마이너스 1, PB 마이너스 1이 0이다. 어이 신기한 게 이렇게 나와. 알겠습니까? 5 PA가 1이거나 PB가 1이란 얘기 맞네. 특이하네. 알겠죠? 독립이란 말이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독립이니까 이런 게 독립하네요. 알겠죠? 참이네요. 오케이? 자, 요거 지금 내신이기 때문에 이게 뭐 유명한 문장도 아니야 사실. 알겠죠? 내신은 근데 범위가 좁다 보니까 낼 확률들이 되게 높아집니다. 이런 것들이. 알겠죠? 그래서 내신용으로 필기나 이런 거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 인식 안 하면 풀 것 같아. 쌤 생각이. 알겠죠? 그래서 이 독립 파트에 쓰세요. A, B가 독립일 때 P, A와 B가 1이라는 요식은요. 이걸 저 성질을 외우는 좀 오한 것 같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PA가 1이거나 PB가 1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특이한 성질이 있네요. 이거는 내신이라서 책내용이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나중에 내신이 지나가 버리면 저런 것들은 필요가 없는데 내신은 범위 좁으니까. 알겠죠? 적어놓고 노트 읽을 때마다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알겠죠? 아니면 이 문제 나오면 당황할 것 같아. 알겠죠? 풀을 또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챙겨놓고 좀 눈에 익혀놓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나요? 자, 3번 참이죠. 주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같은 문제 5번을 볼게요. 5번 보시면 5번 좀 헷갈릴 수 있을 법한 얘기라서. 5번은요. A, B가 독립이면서 P, A와 B가 1이면 이건 방금 풀었죠? 이게 뭐 어떤 의미 갖고 있다고? PA가 1이거나 PB가 1이면 이 말인 거예요. 이면 그죠? A 6건이 B냐라고 물었습니다. 그쵸?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건 어떤 느낌 받아야 돼? 일단 요거에 대한 해석은 방금 했으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고 와야겠죠. 똑같이 했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이게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A, B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얘가 1이면 그죠? B는 A 6건입니까? 아니지. B, A 6건이 여기가 뭔가 여기 원소 물론 없겠지만 B가 여기 A 안에 들어있겠죠. B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A 6건이 B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 원소 없겠죠. 얘가 1인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말이면 요 말을 의미하는 거고. 알겠죠? 얘가 1이라고 해서 얘의 6건이 B라고 볼 수 없죠. 여기 원소가 없을 것이고 B는 여기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오히려 뭐 B가 A에 포함되거나 이런 게 가능하겠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5번은 틀린 얘기다.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서 그 다음 이건 또 몇 번째 문제였지 아까? 16번 16번 좀 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16번 같은 문제가 자 성은아 힘내라. 16번 성은아 자 거기 어제 유빈이가 앉아서 적고 있었는데 저 자리가 문제네. 저기를 못 앉게 해야겠는데 보시죠. 자 16번 보시면은 이런 문장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용어도 헷갈릴 것이고 알겠죠? 성질이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들은 이렇게 받아야 돼. 1번 가볼게. 1번 서로 종속인 두 사건은 스톱 봐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아니라면 이렇게 식으로 받아야 돼요. 알겠죠? 의미를 해석하지 마. 헷갈리니까. 의미는 물론 되면 풀면 되는데 알겠죠? 예이면 교집합이 대봐서 봐요. 둘의 교집합이 0이 아니지? 라고 물어본 거야. 오케이? 됐어요? 여기 어쨌든 우리가 참거짓 판단 문제가 여러분 기억을 좀 되살려보면 고1 때 명제할 때 많이 배웠잖아. 그죠? 참이야. 뭐 예이면 예이라 참이야 배웠잖아. 그쵸? 주목! 이거 이대로 해석하면 어려워요. 부정문이 너무 많아. 이거 말고 상식 알고 있어요. 부정문이 너무 많을 때 우리 어떻게 풉니까? 어떻게 봐? 뭐라고? 긍정문으로 바꿔서
그렇지, 맞아. 그거를 대우명제로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머니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긍정 문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 대우명제 기억하시죠? 그죠? 뭐 명칭은 기억 안 나도 그죠? 바꿔서 풀란 얘기야. 그럼 얘는 이대로 가면 헷갈려 이거는 알겠죠? 쌤이 해도 헷갈려요. 대우명제 쓰면 얘의 대우명제는 이름은 대우라는 이름을 쓰죠. 대우명제는 얘의 부정을 여기 쓰는 거지. 그러면 둘의 교집합이 0이면 그죠? PA 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랑 똑같지? 라고 그랬어. 그죠? 여러분 참이야 거짓이야? 교집합이 0이면 0은 둘의 곱이랑 무조건 같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틀렸고요. 또 문제에서 확률이 0이 아닌 두 사건이야. PA랑 PB는 0이 될 수가 없어. 이건 아예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1번 틀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풀고 있는 1번 같은 건 외워놓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그렇다고 선생님 배반 사건이면은 독립이다가 거짓이군요. 이딴 거 공부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그딴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건 너네가 확인해야지 그냥. 알겠죠? 어떻게 나올지 몰라. 표현은 알겠죠? 그 다음 가볼게요. 독립인 두 사건은 자 그대로 봐봐. P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면 이 말이야. PA 교 B는 0이니 이렇게 나왔어. 참이겠냐 거짓이겠냐. 지금 문제에서 PA랑 PB가 0도 아니라 그랬어야죠. 그 말이 있든가 없든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둘의 곱이 교집합과 같으면 교집합이 0이 된대.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런 생뚱맞는 문장들이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야. 특히나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알겠죠? 왜냐면 내가 모르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알겠죠? 일단 풀 때만이라도 틀려도 자기만 알고 있는 게 끝이야 그냥. 알겠죠? 그걸로 풀어. 이 말도 안 돼 이거는. 뭐 있으면 내가 알려줬겠지 그쵸?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3번 배반인 두 사건은 상호합니다. 자 PA교 B가 0이면 PA교 B는 PA 곱하기 PB랑 다르지? 라고 물었어. 자 문제에서 PA랑 PB는 0이 아니라 그랬어. 그죠?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했죠? 생각해봐. 교집합 확률이 0이면 이게 0이잖아. 그치? 둘의 곱이 0이 아니지? 라는 질문인 거야. 참이 어디지? 참이죠. 왜냐면 봐봐. 이미 얘가 0이 아니라고 했잖아. 참입니다. 3번 참이 되네요. 알겠습니까? 외워놓을 얘기들이 아니에요. 알겠죠?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봐봐요. 3번의 질문이 이거야. 교집합의 확률이 0이면 얘와 얘는 다른 거지? 라고 질문한 거야. 그러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니까 얘 둘의 곱이 0이 아니지? 라는 질문이거든. 그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합니다. 교집합의 확률이 0이면 얘랑 다른 거 맞지? 이렇게 다르지? 라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0이면 얘 0이니까 얘가 0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본 거란 말이야. 얘는 0이 될 수 없어. 왜? 둘 중에 0이 없대잖아 문제에서. 알겠습니까? 3번 참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미적 해석을 하지 마시고 알겠죠? 연산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 알겠죠? 오케이? 네, 그렇게 좀 접근해서 풀어봐라. 하는 김에 다 합시다. 서로 배반이 아닌 두 사건 독립이냐? 라고 물었어. 가볼게요. 자, 둘의 교집합이 배반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0이 아니면 그죠? 독립 둘의 교집합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니라고 물었어. 이런 게 내가 항상 걱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잖아. 아니 0이 아니면 다 독립이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5번입니다. 어떤 사건과 그 여사건은 독립이니? 물었어. 뭔 얘기야? 야 P A 교집합 A 여사건이 PA 곱하기 PA 여사건과 똑같은 거니? 라고 물은 거야 지금. 그죠? 여러분 얘 얼마예요? 얘 얼마예요? A랑 A 여사건은 무슨 관계? 배반 사건 관계 아니야? 0일 거 아니야? 그쵸? 0이 될 리가 없죠. 0이 없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틀렸죠. 알겠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울 수 있어. 이 5문장 잘 식으로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런 거는 이해 안 되면 바로 질문해야 돼. 개별 질문 알겠죠? 자기 논리가 잘 뚫려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잠깐 쉬었다가 이제 확률의 마지막 남은 문제를 처리하고 통계도 발을 살짝 들고 봅시다. 쉬었다 가시죠. 써봅시다.
자, 오늘 배울 것도 정말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잘 들으시고. 자, 오늘은 확률에 남아있는 마지막 유형인 독립시행 정리하고요. 통계에 발을 들여서 통계 1단원, 첫 단원인 확률 분포표에 대한 이해. 그거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어디서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만 다시 한번 점검을 할게요. 자, 일단 확률의 마지막 유형, 6번째 유형이죠. 독립시행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6번째 유형이 6번. 여러분 필기장을 보시면 확률 페이지가 한 페이지입니다. 한 페이지에 1단원, 한 단원 끝입니다. 그 정도로 배울 게 없다. 알겠죠? 자, 확률 6번째 유형은 독립시행이라는 공식입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뭐 어제 수투 얘기할 때도 했지만 사이값 정리를 공식이라는 얘기를 했죠. 공식이라는 얘기는 딱 두 가지를 여러분들 기억하면 돼. 첫 번째, 써야 되는 상황. 알겠죠? 어떤 상황에서 우린 독립시행을 써야 되지? 딱 외우시고. 알겠죠? 두 번째, 공식. 그래 적용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두 개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독립시행을 언제 쓰는 거냐? 자, 좀 개념적인 설명을 하면요.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요 말은 이제 저기 있는 시행이란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을 반복하면서. 알겠죠? 그러면서 and 매 시행마다 같은 확률을 가지고 있어야 돼. 요건 독립이라는 얘기예요. 두 사건이 독립이기 때문에 그 매 시행마다 확률이 안 바뀌겠죠. 영향 안 받으니까. 알겠습니까? 요게 딱 합쳐진 게 독립시행입니다. 아시겠죠? 용어가 어떻게 붙이는지 알겠지? 성훈아? 좀 힘내봐. 봐봐. 그럼 요 둘이 합쳐진 거 우리는 독립시행이라고 부르는데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문제의 패턴 대부분 다 이렇죠. 뭐뭐를 n번 시행 중 n번 시행할 때 시행 중 뭐뭐가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r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그 문제가 세팅이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이 변형이 되면 저런 식의 멘트를 일부러 안 씁니다. 왜? 저런 식의 멘트는 바로 그냥 독립시행을 적용하라고 내는 멘트의 너무 기본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표현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독립시행 적용이 어려운 친구들은요. 문제를 읽다가 쌤이 독립시행 상황인데 몇 번 중에 뭐가 몇 번 나온다는 겁니까가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독립시행 문제는 당연히 쓸 수 있어. 알겠죠?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을 거니까. 알겠죠? 이렇게 쓸 건데 얘를 푸는 풀이법이 이렇죠. 일단 우리가 P를 구해야 돼. P. P는 뭐냐면 한 번 시행할 때 시행해서 뭐뭐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일단 P를 구해놓고 공식을 씁니다. 요거 공식 쓰면 혹시 기억나요? N번 중 R번 P가 나오고 나머지는 Q가 나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죠. 물론 Q는 1-P를 얘기하는 거죠. 6번. 이랬습니까? 요 폼 기억나요? 소연아 기억나니? 우리 통계할 때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구하는 그런 버전의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요 식이 되겠어? Q는 6번의 확률. P가 3분의 1이면 Q는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또 문제를 또 막 이상하게 짜면 Q가 꼭 6번이 아닐 때도 있어. 그건 문제 보면 이해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요 폼을 따르는 게 독립시행인 거죠. 알겠습니까? 왜 이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들어갔겠냐. 알겠죠? 요 공식이 좀 잔상만 남아있으면 적용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독립시행 상황이 벌어지면 공식 딱 쓰면 답이야 그냥. 끝에 되는 거죠. 알겠죠? 가령 예를 들면 봐봐.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3의 배수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요건 독립시행이 완전 개념적인 문제인 거지. 왜냐면 표현을 저걸 그대로 해준 거잖아요. 알겠습니까? 봐봐. 개념적인 상황을 체크하면요. 주사위를 6번 던져요. 그죠? 매 시행마다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독립이죠. 6번 반복. 독립시행입니다. 알겠죠? 물론 독립시행을 더 잘 이해하려면 저런 멘트를 보면 돼. 멘트를. 독립시행입니다. 뭐부터 구해야 돼? P거든. P. P가 얼마야? 한 번 던질 때 3의 배수 나올 확률 얼마야? 3분의 1 되겠죠. 되셨습니까? 정답은 공식에서 6번 중에 쌤처럼 말로 쓰세요. 6번 중에 2번 3분의 1이 나오고 남은 4번은 3분의 2가 나오면 돼.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수연아 상황 이해되겠니? 요 멘트를 조금 바꿨으면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봐봐. 여기서 볼게. 동전 6개를 한 번에 던질 때
앞면이 이건 2번이 아니겠죠. 2개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독립시행 문제 낼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이런 것도 이해해야 돼. 동전 6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랑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지는 거랑 나오는 세팅의 확률은 같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약간 여러분 그 부루마블 같은 거 게임하면 주사위 2개 던지잖아. 그렇지? 동시에 던지잖아. 그쵸? 근데 내가 주사위 1개 잃어버려서 1개밖에 없어. 뭐 어떻게 게임하면 돼? 그걸 2번 던지면 되지 그냥. 알겠죠? 상황은 바뀌지 않아. 어차피 2개를 동시에 던지나 1개를 2번 던지나 왜? 걔 둘이 독립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즉 동전을 6개를 한 번에 던지는 거나 한 개의 동전을 6번 던지는 거나 어차피 확률적 상황은 같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시행으로 인식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동전을 6번 던질 때 앞면에 2개 나오는 거잖아. 독립시행이네. P를 구해야지. 2분의 1입니다.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6번 중에 2번 공식이니까 2분의 1 제곱 2분의 1에 4제곱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게 독립시행의 기본 논인 거죠. 알겠죠? 요런 문제를 시작으로 이제 이해할 건 저만큼만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얘기한 것만 이해하면 또 여기 풀 준비는 끝난 거야. 이렇게 확률이 간단하다. 알겠죠? 다만 유형은 또 다양하게 짜겠지. 그것들을 또 연습하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단계별로서의 유형을 보여드릴게요. 봐봐. 자 예를 들면 독립시행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어디 있냐면 여기가 여기 있네요. 14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우리 짝수로 다시 밀면서 공부를 하고 복습을 하고 있으니까 짝수 문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기본 독립시행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문제가 되죠. 이런 문제가 뭐냐면 72번입니다. 봐봐 72번 세 문제 중 두 문제는 이거 저번에 풀어준 문제네요. 그렇죠? 풀어준 문제도 비슷하네요. 한 번 더 연습합시다. 세 문제 중 두 문제의 비율로 문제를 맞히는 학생이 있다. 얘가 문제를 맞히는 확률은 3분의 1이야. 틀릴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이런 상태의 학생이 있는데 네 문제를 풀어봤을 때 네 번의 독립시행 상황에서 그죠? 문제를 풀 때마다 맞히는 확률이 일정하다고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네 번의 독립시행 상황에서 3개 이상 맞힐 확률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 1단계 레벨이 이 정도의 버전인 거야.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 4번 중 3문제 이상이니까 3번 맞출 확률 3분의 2의 3승 3분의 1 1승 이렇게 적어주시고 또는 플러스 4번 중 4번 다 맞추면 돼.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상황을 좀 더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고 알겠죠? 여기 1단계 변한 거죠. 또는 그 밑에 있는 73번도 풀어볼게요. 73번 봐봐. 1단계의 어떤 변형은 이 정도의 장단들을 칠 겁니다. 73 보시면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 나온 눈의 수를 K를 할 때 좌표 평면 위에서 여러분 이 원의 방정식 그릴 수 있겠죠? 요거 중심 좌표 얼마야? 3,4 반지름 얼마야? K 이 정도 알아야지 그치? 이 원이 X축과 만나는 사건은 A를 하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확률 많이 풀어봤으니까 이런 사건 잡아주는 건 PA 구하라고 잡아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구하고 진행하세요. 알겠죠? 이런 상황 벌어지면 통계고 확률이고 나가지고 확률 구해놔. 어차피 다 필요해.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 3,4의 원이 딱 있는데 반지름이 K야. 반지름이 K 원인 거야. 그쵸? 그러면 X축과 만나는 사건이 A고 K는 주사위 눈이니까 K가 나올 수 있는 6개 중에서 그죠? 얘가 반지름이 점점점 커져서 그 X축과 만나려면 반지름이 얼마부터 가능해? 요 길이가 4잖아 그죠? 반지름이 4가 되면 만나죠? 접할 거 아니에요 5도 만날 것이고 6도 만나겠죠 4, 5, 6 3개 되겠네 PA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1단계 변화는요 P를 가볍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간단한 수학적 확률로 주는 거죠 풀으라고 전체 경우에서 원하는 경우에서 풀라고 하겠죠. 그 다음 질문은 쉽죠. 8번 할 때 A가 2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독립식이네요. 8번 중에 2번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6승이 되겠습니다. 요것을 왜 1단계라 하겠어? 확률을 구하는 게 어쨌든 손이 좀 가잖아. 알겠습니까? 이런 변화를 줄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자, 좀 더 실전은 레벨 2로 가볼게요. 레벨 2로 가면은 자, 레벨 2에 뭐가 있냐면요.
83번 가볼게요. 예전에 숙제를 했던 것 같은데 이거는 홀수 문제다.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 틀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걸 보여드리는 거 하니까 83번을 보시면 선생님이 독립시행에 나오는 유형들 보여주는 거야. 폼은 다 이거야. 이해는 요것만 하면 되고. 이제 레벨 2로 가면요. 이제 상황을 두 개로 부여합니다. 이게 이제 앞에 거와 연동시키면 확률의 곱셈 정리와 이제 융합을 시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문제 보시면 상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1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한 개를 꺼내서 홀수가 나오면 동전 4번 던지고요. 짝수가 나오면 동전을 3번, 5번 던질 거다. 그때 결과적으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해라 해놨습니다. 그죠? 그럼 상황은 그게 두 가지 있겠죠? 어떻게? 주머니에서 홀수가 나와서 동전을 4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는 주머니에 홀수가 나와서 동전을 5번 던질 때 앞면이 2번 나올 수 있겠죠. 상황이 됐습니까? 이제 뭐 두 번째 풀이니까 이렇게 바로 말로 상황 분류 되겠죠. 답 바로 쓰면 돼. 봐봐. 처음에 꺼낼 때 홀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나서 홀수 나왔어. 동전 4번 던질 때 앞면 3번 나올 확률요? 4번 중에 3번. 앞면이 나오고 남은 한 번은 뒷면.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바로 못 쓰는 친구들은요 1번하고 한글을 쓰세요. 알겠습니까? 지금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두 번째는 짝수가 나와서 짝수가 나올 확률 2분의 1. 그리고 나서 됐어요? 동전을 5번 던지는데 5번 중에 2번만 하면 나와요. 2번이 앞면이 나오고 남은 3번은 뒷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정답. 이랬습니까? 이렇게 상황을 좀 두 가지로 분리하는. 알겠죠?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문제는 여기 하나 있군요. 19페이지에 19페이지 하죠. 19페이지. 선생님은 짝수 좀 풀어오라고 선생님 99번 풀겠습니다. 99번 보시죠. 자, 이런 7전 4선승제, 5전 3선승제 이런 게 또 이제 쌤이 그 개념 설명할 때도 부분적인 독립시행 문제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부분적인 독립시행이죠. 그 부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를 또 체크 포인트를 딱 갖고 있어야겠죠. 왜 그러냐면 봐봐요. 자, 99번입니다. 5전 3선승제로 5번 중에 3번 먼저 이기면 이기는 거야. 여기서 우승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데요. 수지가 이길 확률은요? 3분의 1. 영희가 이길 확률은요? 3분의 1입니다. 이기는 건 없나 보네요. 그죠? 그랬을 때, 자, 5번 중에 3번 먼저 이기면 이겨요. 네 번째, 우승자가 결정된 확률이에요. 결정된 확률을 구하래요. 그쵸? 그럼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해야 되겠네. 왜 두 가지로 분리해서 풀어야 돼? 네 번째가 우승자가 나오는 걸 구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뭘 분리해야 돼? 우승을 누가 하는지 얘기 안 했잖아. 알겠습니까? 요거보다 쉽게 문제를 내면요. 뭐 네 번째 경기에서 수지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이러면 좀 쉬워질 것이고. 얘는 수지가 이기는지 수지가 우승인지 영희가 우승인지 안 줬으니까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따로 풀어야 돼요. 알겠죠? 첫 번째, 네 번째 수지가 우승할 확률과 두 번째 영희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볼게요. 풀이하는 방식은 같으나 숫자는 다르겠죠. 확률이 틀리니까.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우승자 결정되는 거야. 둘을 구해서 더해줘야 되겠죠. 얘 또는 얘니까. 얘부터 가볼게. 1회, 2회, 3회, 4회가 있고요. 여기도 1회, 2회, 3회, 4회가 있겠죠. 됐어요? 잘 봐. 자, 수지가 우승을 한번 구해볼게요. 네 번째는 당연히 누가 이겨야 돼? 수지가 이겨야지. 그죠? 여기가 독립시행이에요. 여기가 독립시행. 부분적인 독립시행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요. 전체가 독립시행이 아니라 여기만 독립시행이죠. 왜냐면 네 번째는 확정돼 있으니까 수지가 이겨야 돼. 알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수지가 여기서 우승하려면 3번 중에 몇 번 이겨야 돼? 몇 번 이겨놔야 돼? 3번 중에 옹기 몇 번 이겨야 돼? 3번 중에 2번을 먼저 이겨놓고 네 번째 이겨야 우승이겠죠. 그쵸? 요게 독립시행에 이긴 거야. 자, 지금 수지가 기준입니다. 독립시행 쓸게요. 자, 3번 중에 2번 수지가 3분의 1이지. 제곱. 수지가 졌으면 영희가 이겼겠지. 그리고 나서 수지가 이겨야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또는 같은 패턴으로 여기는요. 영희가 이기고 여기도
3번 중에 2번 0이가 이겨놔야 되겠죠. 2번. 정리됐습니까? 정리해보면요. 얘는요. 봐봐. 이거 쓸게요. 바로. 3번 중에 2번, 2번 0이야. 0이는 3분의 2야. 제곱. 3분의 1의 1승 곱하기 또 0이가 이겨야지. 됐습니까? 여러분 이런 독립시행에 여러 개의 케이스가 있는 산수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하세요. 산수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얘는 다행히 둘 다 약분되기 때문에 약분이 되는데 알겠죠? 약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근데 만약에 둘 다 약분이 아니고 한쪽만 약분되면 굳이 약분하지 마. 어차피 통분해야 되니까 더 해야 되잖아. 이렇게 쓰세요. 분모는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이냐면 봐봐. 3이 2개, 3이 1개, 3이 1개, 3이 총 4개잖아. 마찬가지 3이 4개입니다. 알겠죠? 분모를 3의 4승으로 아예 통분식을 세팅해 놓고 알겠죠? 분자만 산수하는 거야. 3 곱하기 2, 6 더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12 곱하기 24. 답은 이거 3의 4승분의 30일 겁니다. 3원에 약분하면 3의 3승분의 10이겠죠. 27은 10입니다. 독립시행에 이게 여기에 있는 걸 계산할 때는 알겠죠. 어차피 분모 라인이 같을 거기 때문에 약분이 똑같이 되면 상관없지만 약분이 한두 개 되면 하지 말고 그냥 통으로 묶어. 그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생각 좀 하시면 좀 더 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선생님 보여줄 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기서 요 얘기도 한번 볼게요. 101번입니다. 아, 이건 아니다. 101번은 됐고요. 여기서 또 어려진 게 있어요. 110번 갈게요. 이렇게 나오면 어렵다. 나 좀 찾아봐. 110번 보세요. 여러분 그 조건 방일 기억나시죠? 이번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조건 방일 어떻게 풀었지? B가 나온 상태에서 그게 A였을 확률을 이렇게 모아둔 거 기억나시죠? 그죠? 문제를 읽다가 문제를 읽다가 뭐뭐가 나왔을 때 라고 표현하죠. 나왔을 때 그게 뭐뭐였을 확률을 구해라. 뭐 이렇게 표현되는 게 조건부잖아. 그렇습니까? 여기서 조건부 파는 또 짤 수가 있어요. 조건부는 어떻게 푸는 거야? 봐봐. 문제를 읽다가 결과 던졌어. 얘일 확률부터 모아서. 그게 PB야. 그죠? 그러면서 그놈이 뭐뭐였을 확률? 얘 둘의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분자로 올라가는 겁니다. 확률 2개 구하는 문제였지. 요 틀 기억납니까? 기억나요? 이거는 기억납니까? 오케이? 네. 그 틀로 내는 문제가 나오면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냥 가볼게. 봐봐. 110번입니다. 얘 좀 어렵게 나온 거야. 봐봐. 자, 문제 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지고. 자, 일단은 우리가 상황 정리 좀 합시다. 문제를 복잡해지고 있으니까. 봐봐요. 자, 주사위를 2개 던져서 둘의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 던질 때, 4번 던진대 알겠죠? 이거 정리하자. 여러분, 동전을 4번 던질 확률이 얼마라는 소리야? 확률이. 주사위를 2개 던져 두 눈이 같은 확률 6분의 1이죠. 36분의 6, 그죠?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라는 게 중요한 거죠. 상황이 되십니까? 지금 다들 뭐 졸음과의 사투 때문에 내 말이 제대로 안 들릴 것 같은데 1분간 쉬죠. 네. 기준 편하야. 기준을 피우고 야 1분 자서 뭐 한다고 지금 엎드려 퍼져가지고 잠을 깨려고 그렇게 해야지. 자, 몸 좀 흔들어. 빨리. 야, 지금 빼놔야 돼. 여러분. 그죠? 잠 좀 깼어요. 정신 차려. 물 한 잔 마시고 와. 움직여. 성원이도 물 한 잔 마시고 와. 움직여. 야, 데리고 끌고 나가, 씨. 죽을라. 있잖아요. 일시정지 눌렀다가 나갔다가 들어올 때 다시 눌러줘. KTX. 쌤들 좋습니다. KTX 광카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쌤이 한 일주일 한번 얘기했죠, 그죠? 쌤이 고향이 울산이라서 명절 때마다 KTX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여러분 뭐 아이돌 공연 예매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죠? 이게 0.1초 사이에 장난 아닙니다, 진짜. 쌤이 항상 아침 때 이제 예약을 내가 하는 당번이기 때문에 7시에 오픈 다 되거든요.
그만 6시 한 40분 컴퓨터 딱 켜놓고 이제 세팅 딱 해가지고 이 클릭을 연습을 합니다. 정각에 딱딱딱 연습해가지고 7시 딱 되자마자 진짜 그 한 0.05초 정도, 0.5초 정도 안에 무조건 눌러야 돼요. 그 딱 터치를 보고 정각이 되는 순간 탁 누르면 쌤이 지금 해봤던 게 제일 빨랐던 게 이제 500번대. 500 몇십. 와, 그거는 무조건 통과야. 무조건 예약입니다. 알겠죠? 근데 진짜 잠깐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해보신 분은 알 텐데 그 7시 정각 00초가 지난 후에 눌러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예측 클릭을 해가지고 조금 일찍 다 누르면 아직 시간이 안 돼서 뜨거든. 그럼 큰일 났네. 빨리 엔터 누르고 다시 딱 누르잖아? 그러면 5000번대가 됩니다. 예. 실패! 그냥. 매년 그죠 1년에 2번씩 선생님이 설과 명절에 그런 이제 긴장감을 갖고 삽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게 구조가 어떠냐면 그러면 300번이나 뭐 3000번까지는 그래도 원하는 시간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려갈 수 있는 시간대는 구할 수 있고 5000번은 끝났고 그냥 그 실패하면 그게 끝난 거고 한 1000번대가 주로 많이 되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마찬가지로 원하는 메인 시간은 못 구하지만 얼추 내려갈 정도의 시간을 구할 수 있거든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3분 안에 예약을 끝내야 돼요. 3분 딱 지나면 자동 로그아웃 돼버려. 다시 또 클릭하면 이제 완전 이제 말도 안 되는 번호대가 나와서 끝난 건데 3분 안에 이렇게 예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내 것만 예민한 게 아니니까 우리 가족들 예민해야 되잖아요. 근데 티켓이랑 시간이랑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잖아. 그거를 내가 하는데 선생님이 이 짓을 내가 20살 때부터 했거든요. 결혼 전부터 그때 친구들과 같이 내려가기 위해서 표를 구매했는데 내가 재작년에 몇 년 전에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막 하다가 내가 20살 때부터 이 짓을 계속 했는데 1년에 2번씩 단 한 번도 내가 그 3분 안에 실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50분의 시험 보는데 실수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문득 내가 막 하다가 내가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팍 하는데 실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수년간 동안 알겠습니까? 그럼 나는 왜 실수를 안 하냐? 선생님이 이 실수 큰일 나니까 그 시간을요 진짜 한 10초 안에 한 5번 확인해. 뭐 예를 들면 뭐 11월 3일 뭐 오전 7시에 서울 출발 울산으로 가는 표를 예매하는 거야. 그러면 11월 3일 맞지? 11월 3일 맞지? 11월 3일 맞지? 7시 맞지? 7시 맞지? 이거를 내가 1분 안에 진짜 수십 번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몇 년 전에 내가 경험을 하면서 애들이 이런 감정이 생긴다면 그잖아. 야 실수를 할 리가 없지. 그잖아요. 선생님 그 3분을 집중을 딱 하는데 물론 많이 힘듭니다. 에너지를 너무 소비하니까 했죠. 물론 여러분 50분이니까 힘들겠죠. 근데 그 정도의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 했으니까 여러분은 풀면서 체크를 하는 말이지. 나 제대로 했지? 잠깐만 2 더하기 3은 맞지? 5 맞지? 이러면서 풀면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또 뭐 결론은 그죠? 직업병이야. 공부 얘기인데 여러분 집중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훈아 긴장을 올리면 실수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다 변명이야. 알겠죠? 실수하면 다 변명이야. 나처럼 이렇게 탁 완전 초긴장하면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학원 테스트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성훈아 잘 찾아봐. 110번 가보겠습니다. 110번입니다. 보시죠. 자 지금 두 개의 주사를 던져 눈의 수가 같으면 동전을 4번. 요거를 선생님 센스 있게 확률 문제 좀 풀어봤으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동전을 4번 던질 거야 라고 세팅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지 않으면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그러면 6분의 5의 확률로 동전을 2번 던질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은 무시해도 됩니다. 그냥 풀어 끝났잖아. 그냥 이런 게임을 하는 거야. 어떤 게임을 하는데 6분의 1의 확률로 동전 4번 6분의 5의 확률로 동전을 2번 던질 거야. 이런 짓을 할 때 자 문제 갑니다. 이 시행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았을 때 스톱! 조건부네. 이것밖에 느껴야 돼. 그죠? 무슨 말이야? 야 동전을 4번 던질 수도 있고 2번 던질 수도 있는데 그죠?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어떻게 돼야 돼? 같았을 때 라는 거야. 같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얘는 그 문제가 아니죠. 이미 앞면 뒷면 나올 확률은 같았어 라는 거잖아. 이랬어요? 조건부라는 게 빡 떠오르면서 예일 확률부터 구하세요. 조건부에서 1%라고 했죠. 알겠습니까? 요게 답이 아니라 분모에 깔릴 놈이야. 이랬어요? 그럼 내가 먼저 구해야 될 건
이런 짓을 할 때 앞면과 뒷면의 횟수가 같게 나올 확률을 둬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쌤이 조건 발전 이렇게 표현했어. 전체 확률이라 표현했죠. 전체 확률. 기억하십니까? 전체 확률이라 표현하시고 왜 답이 아니니까. 분모에 적을 놈이니까 조건부라서. 전체 확률의 케이스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가 있죠. 이해됩니까? 왜 두 가지야? 첫 번째 뭐야? 동전을 4번 던져서 횟수 같으려면 앞면 2번 나올 확률. 이해됐습니까? 뭐 한거 쓸까? 동전을 4번 던질 때 4번 중 앞면이 2번 나오면 뒷면 2번이니까 같은 횟수 맞죠? 그죠? 또는 두 번째 동전을 2번 던져서 2번 중 앞면이 1번 나올 확률. 요 둘을 다 구해야지. 알겠습니까? 가보겠습니다. 자, 동전을 4번 던졌다라는 건요, 이미 이 게임이 6분의 1의 확률로 벌어진 상태인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4번 중에 2번 앞면이 나오고 남은 2번은 뒷면이 나온다. 또는 6분의 5의 확률로 동전을 2번 던질 때 2번 중 1번 2분의 1이 나오고 남은 한 번도 2분의 1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얘 둘의 합이 답이 아니고 분모에 적어야지. 그죠? 자, 원하는 게 뭔지 볼게요. 그랬을 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을 구해라. 이게 발생된 상태에서 동전 4번 던진 거 밑에 거죠. 보통 조건부 이런 틀이잖아, 그렇죠? 둘의 합분에 얘가 답이다 되겠죠. 알겠습니까? 요 틀까지 잘 기억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독립시험 문제는 뭐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알겠죠? 이거는 숙제를 푼 다음에 그리고 또 이제 표현들이 어려운 건 많이 있어요. 알겠죠? 그것들은 풀면서 늘리는 게 나으니까. 알겠죠? 개념들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아까 얘기했던 발을 담궈놓을 통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도 우리 교재 그대로 쓸 거야 그냥. 알겠죠? 여기에 문제가 많아서 어차피 홀수만 풀었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있는 친구는 쓰셔도 되고요. 이건 통계 2야. 다스가. 네. 없는 친구는 새 걸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봐도 되고. 알겠지? 봐봐. 통계는 오늘 첫 번째 유형이 워낙 쉬워서 기억만 살릴 거니까 필기자 한번 해보세요. 네? 확보하세요. 아니 무슨 뭐 약 먹고 왔냐고 소문아. 어? 지금 사람이 아닌데 지금. 네? 그런 날이 있죠. 많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통계 다시죠. 필기장 보내시고요. 자, 통계 큰 3단원이죠. 3단원. 통계. 여러분 다음 시간이면 누적으로 정리해도 진도는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몇 개 없어. 오케이?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 풀이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자, 통계에서도 쌤이 크게 보면 6가지 유형 정리를 하는데 그 중에 3개의 유형이 나오는데 그 3개 유형이 6개의 유형 중에 3개라고 양이 되게 절반이나 내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3개가 양이 작습니다. 뒤에 3개가 혹시 크게 양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만 범위 되겠죠. 범위는 잘 끊어주신 것 같아요. 앞에 3개는 간단한 것들이기 때문에 뒤에 3개가 이거 양이 좀 많거든. 자, 첫 번째 배울 건 뭐냐면 오늘 요거죠. 확률 분포표의 이해를 정리할 건데 그 중에 사전 지식부터 좀 체크할게요. 사전 지식은 2개만 알면 돼. 첫 번째, 편차라는 단어. 편차가 뭐였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거. 이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고 알겠죠? 분산이라는 단어가 뭐였죠? 분산이 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겁니다. 또 맞지만 그거는 분산의 산수한의 연산법이고 알겠죠? 분산의 정의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이죠. 그죠? 이게 왜 분산과 표준편차가 그런 걸 하잖아. 평균과 우리 반 아이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정도인 건데 알겠죠? 오케이? 그 정도를 파악하려면 편차의 평균을 구해야 돼. 편차가 각각 아이들이 갖고 있는 평균과의 차이잖아. 그죠? 그럼 얘의 평균을 구하고 싶은데 편차에서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이게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편차의 합은요 항상 0입니다. 이건 당연한 게 학생이 2명이야. 50점, 70점이야. 평균 여기 쓰는 거 기억나시죠? 평균 60이야. 그치? 얘 편차 얼마야? 마이너스 10점. 얘는요 그냥 10점. 그죠? 편차를 구할 때 순서를 정해놨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0이에요.
왜 가운데가 평균이고 더하고 빼기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가운데 평균이니까. 알겠죠? 그렇다 보니까 편차의 평균이 구하기가 어려웠던 거지. 왜 더하면 빵 돼버리니까. 그러면 쌤이 그때도 이런 얘기 했어요. 단순한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쌤 그럴 거면 절대값을 취해서 평균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게 훨씬 좋은 방법 같은데 얘네들이 그걸 안 한 거지. 어떻게 했어? 이 마이너스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학생의 분산 얼마겠어요? 제곱하면 100. 제곱하면 100. 100 빼기 평균이니까 100인 거지. 알겠죠? 얘 분산은 100인 겁니다. 알겠죠? 근데 분산이 100이면 점수가 너무 크니까 거기에 루트를 씌워서 표준 편차가 안 된 거죠. 알겠습니까? 요게 기본 정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상식 좀 알고 있고. 알겠죠? 여러분 성적표에도 적혀있는 표준 편차가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건데 자 그때 우리는 첫 번째 유형으로 뭘 배웠냐면 확률 분포표라는 걸 배웠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야지. 그죠? 자, 확률 분포표는 이런 겁니다. X가 딱 표에 나와 있고요. 중학교 1학년 때 봤던 보수 분포표와 똑같은 겁니다. 거기에 보수 대신에 확률을 쓰는 거죠. 자, 여기 표현은 P 대문자 X가 소문자 X 이렇게 씁니다. 표현은 똑같이 지키시고 해야죠. 여기 위에 점수가 나와 있죠. 뭐 빵점, 우리 반 애들 반올리다 치고 10점, 20점 점수를 쓰시고 N개의 점수가 있습니다. 합계 이렇게. 그죠? 여기에 확률을 쓰는 거야. 확률을 다른 말로 하면 비율이야. 우리 반이 50명인데 빵점이 1명이 아니라 50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확률을 쓰는 거죠. 우리 반이 50명인데 10점이 5명이 50분의 5 이런 식으로 비율을 쓰는 거죠. 그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죠. P1, P2, P3, Pn. 확률의 전체하면 당연히 얼마다? 1 되겠죠. 알겠습니까? 저런 표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여기서 질문은 딱 4개밖에 안 합니다. 여기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어떤 질문에? 첫 번째 Px가 X2인 확률을 구해봐. 이 표를 볼 줄 알아야지. 어떻게 돼? X가 X2인 확률요? P2네요. 이거 확률이죠. 그죠? 두 번째 얘를 구하라고 질문하죠. 얘가 뭐야 여러분? 요거 기억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수연아? 평균이죠. 평균이라고 그러죠. 평균. 얘가 평균을 다른 건 뭐 있지? 네? 노트북 뭐라 적혀있어? 이거는 뭐라 적혀있니? 기대값. 기대값. 여러분 통계는요. 통계부터 확실히 여기는 암기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 이해 안 돼? 알았어. 닥치고 외우고 풀어. 알겠어. 풀이 배워 그냥. 그래도 다 먹어 여기는. 알겠죠? 오케이? 내용 얘기 안 돼도. 알겠습니까?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으면 사실 알겠죠? 아무튼 그래서 평균이고 기대값이 이걸 M이라고도 많이 표현해. 이게 같은 말이야. 평균 구하는 거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 곱하고 다 더하면 되잖아. 기억나지? 요거를 시그마를 쓰기 위해서 여기 I라고 많이 써요.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XI 곱하기 PI를 하면 평균이 나오죠. 곱해서 다 더하면 평균.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분산 구하는 공식을 외웠었죠. 기억나십니까? 자, 기억이 하고 있지 않다면 필기시험 봐봐. 보면 이거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 몸이 기억할 거 아니야. 무슨 그죠? 오케이? 전에 기억나? 원기 기억나? 했던 거? 전혀 없어? 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전혀 없으면 이거 문제 있으면 외웠어야 겠죠. 아무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풀느냐면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되지만 데이터가 많아지잖아? 얘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정의로 구하는 게 훨씬 빨라요. 여러분 적혀있는 그 공식을 풀면 얘는 더 어려워. 알겠습니까? 이건 두 개밖에 없어. 학생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개수가 많아지잖아? 정의로 풀면요 완전 복잡해. 오케이? 해서 내가 그거 증명해 준 거야. 개념 정리할 때.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공식을 외워서 풀 겁니다. 어떻게 하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을 구한 거에 제곱을 빼야죠. 알겠습니까? 이건 암기죠. 오케이? 요걸 이렇게 외워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라 이렇게 외워야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표준 편차는요. 루트 분산.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제곱의 평균은 선생님 어떻게 구합니까? 원래 확률을 곱해서 더하는 게 평균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점수를 제곱한 거야 평균이거든. 점수는 위에 있는 거잖아. 그쵸? 봐봐. 위에 있는 걸 제곱해서 확률이랑 곱한 다음에 다 더해.
그러면 제곱의 평균이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요렇게 구하는 연습들을 하셨고요. 알겠죠? 요건 아마 보면서 푸시면 금방 또 따라와서 기억이 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1단계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은요. 계산 순서가 뭘 묻든 간에 무조건 평균부터 구해야 돼. 왜?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제곱의 평균을 구해야 돼. 왜? 제곱의 평균을 모르면 분산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두 개 구했어? 대입해서 분산을 구하세요. 분산을 구해야 표준면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이렇게 푸는 거야, 여기는. 알겠죠? 뭘 묻든 이렇게 풀어야 돼. 나한테 표준면체 구하래. 얘를 바로 구할 수가 없어. 평균 구하시고 제곱의 평균 구하시고 분산 구해서 루트 씌워. 알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파트가 1번 유형이었던 거죠. 기억나요? 오케이? 아마 요 연산에 했던 것들은 연산에 또 들어와서 그 아주 안 좋은 기억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성질 기억나요? 성질? 요거 평균에 ax 플러스 b가 있을 때와 분산에 ax 플러스 b가 있을 때와 표준편차에 ax 플러스 b가 있을 때 이거 풀이하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거 사실 암기적으로 선생님 그때 증명을 하지 않았고요.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해는 시켜드렸습니다. 예시를 통해서 알겠죠? 그렇게 했는데 증명을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알겠죠? 증명 가능해요. 선생님은 그냥 예시로 퉁신 건데 얘는 어떻게 되지? 평균은 선형성을 갖는다. 이렇게 기억이 돼. 알겠죠? 그래서 a를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원래 평균에다 그냥 a 곱하기 b 더하면 된다. 알겠죠? 분산과 표준차는요? 얘가 의미 없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이 더하고 빼는 거는 편차를 건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점수가 50점이야. 근데 우리가 평균이 60이었어. 오케이? 내가 얘네들을 둘 다 10점을 더했어. 10점을 더하면요. 봐봐. 10점을 더해버리면 얘가 60점이고 얘는 70되겠죠? 편차는 안 바뀌잖아.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덧셈 뺄셈은 영향 안 받는다. 근데 만약에 내가 2배 했어. 100. 2배 하면 120. 실수배를 해버리면요. 편차도 10이었는데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뭘 곱하는 건 영향을 받는 거죠. 알겠습니까? 해서 봐봐. 덧셈 뺄셈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곱하는 건 영향을 받는데 분산은 점수를 제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점수를 A 배했어? 분산은 그러면 A 제곱배가 됩니다. 원래 분산의 제곱배가 됩니다. 표준편차는요? 절대값이라고 했죠? 얘는 음수가 돼서 없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기억 가지고 살려주시면 1번 유형에서 숙지해야 될 건 끝났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실전형 문제로 가면 선생님이 한 개만 풀어줄 거예요. 봐봐요. 자, 실전형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보시죠. 자, 오늘 받은 프린트로 보시면 자, 잠시만요. 이런 이야기들의 계산 문제는 앞쪽에 많이 깔려 있고요. 신고해야지. 53번입니다. 흔히 나오는 느낌이네요. 53번입니다. 이거 쉬웠죠, 다.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죠. 봐봐요. 자, 주머니 안에 흰 공 3개와 검 공 2개가 있다. 표가 나와 있는 건 공식 보고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여러분 좀 풀 수 있을 것이고 알겠죠? 표 만드는 연습 많이 해야 돼. 1번 유형이 어려운 문제 표 만드는 거야. 알겠죠? 자, 가볼게요. 자, 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낼 때 흰 공의 개수를 x라 하자. 평균 구해라. 난 다 구해볼게. 알겠죠? 오케이? 뭐 다 구하려면 질문 이렇게 하면 돼. 시그마 2x 플러스 1을 구해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을 구하지 않았어. 알겠죠? 얘는 물론 평균 물어봤지만 쌤은 질문 이걸 할게요. 오케이? 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질에 의해서 얘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를 튀어나오면요 2 곱하기 시그마를 구하라 이 말이지. 결국 표준편차 구해라 이 말이죠. 이해됐습니까? 얘를 구하려면 표가 있어야지. 이해됐어요? 표 만들겠습니다. 자, x가 될 수 있는 게 얼마부터 얼마까지지? 여기서 2개 꺼낼 때 나올 수 있는 흰 공의 개수는요. 빵개, 1개, 2개, 말고 없어. 합계 1. 여기 됐죠? 그죠? 자, 빵개가 되려면 봐봐. 전체 경우의 수는요. 5개 중에 2개 선택. 분모는 10입니다. 10. 그죠?
됐습니까? 자, 여기 어떻게 돼? 흰 공이 빵 개 나올 거면요, 검은 공만 2개 선택. 됐어요? 흰 공이 1개 나오려면요, 흰 공 1개, 검은 거 1개. 됐어요? 흰 공이 2개 나오려면요, 3개 중에 2개 선택. 이해됐습니까? 자, 풀이 한식 이해되시죠? 산수 했을 때 산수에서 얘가 10분의 1, 10분의 1, 산수할게 10분의 1. 얘 10분의 6, 10분의 6. 약분하지만 10분의 6. 얘 10분의 3. 문제 쉬우니까 다 구했습니다. 더하면 1 됐으니까 잘하고 있나 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만약에 질문이 첫 번째 질문 여기 한번 해볼게요. P X가 이렇게 할까? X가 1 이상의 확률로 그렇게 나왔어. 뭐 어떻게 되겠어? 1 이상은 얘 둘이잖아. 10분의 9. 이런 거 읽을 줄 알아야지. 그죠? 10분의 9.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 구하러 갑시다. 알겠습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지. 오케이? 평균 같은 거 구하기 위해서 약분 안 하는 게 낫다고. 알겠죠? 곱한 걸 다 더해야 돼. 맞습니까? 더해보면 10분의 분장 곱해. 0 곱하기 1은 0. 6 더하기 6. 답은 10분의 12. 5분의 6. 됐어요? 이거는 헷갈려? 이거 투표에서 응. 영일 때 응. 아까 이시였어요, 분자가. 22. 그쵸? 22. 분장. 22죠. 자,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요. 자, 갑니다. 제곱의 평균 구해야 되는 거 맞지? 그지? 10분의 만약 기억만 잘 살리면 돼. 여기는 금방 보건데. 자, 제곱해서 곱해야지. 0. 제곱해서 곱하면 6. 제곱해서 곱하면 4 곱하기 3이니까 12. 10분의 18, 5분의 9. 됐어요? 분산 구하겠습니다.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 돼요. 25분의 36을 빼야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통분하면 이거 5 곱하면 45잖아. 45 빼기 36은 9 아닙니까? 25분의 9. 됐어요? 오케이? 분산이 음수가 나오잖아. 다시 계산하면 돼. 알겠습니다. 확인 금방 돼야겠죠? 분산 양수해야지. 자, 표준 편차는요? 루트시오. 5분의 3. 어차피 루트가 안 나오네. 됐습니까? 답은 5분이 되겠죠. 준비해야 되니까. 알겠죠? 물론 이거는 그분이 답 아닙니다. 선생님 문제를 변형시켰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까지만 연습해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또 2개 나갔습니다. 독립시 공식 적용 상황 잘 기억하시고, 유형은 많아. 내용이 없다는 소리 알겠죠? 독립시 두 번째, 표 만들 줄 아는 거는 어려울 수 있어. 알겠죠? 우리 표 만드는 연습하시고, 요거 통계 1단원 알겠습니까? 1단계 평균표에 이해를 해서 제곱의 평균, 뭐 분산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된다. 알겠죠? 자, 숙제는 여러분 짝수번호 푸는데 그 독립시행부터 확률 끝까지 풀어주시고요. 후반부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어려운 것들은 뭐 체크만 해놓으시고 다음에는 풀이 잡으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그 다음 오늘 받은 통계 프린트는요, 우리가 이게 문제가 많은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 많이 나왔어요. 여기다 그러면 83번까지입니다. 짝수 번호만 푸시면 됩니다. 알겠죠? 짝수 번호만 83번. 이번엔 짝수로 낼 거야. 짝수번 풀고 우리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빨리 진도 끝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교과서 프린트를 풀면서 테스트를 돌리면서 점검을 좀 하면서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갈 거니까 그렇게 짝수 번호만 열심히 따라와 주시고. 알겠죠? 진도는 다음 주면 끝나요. 다음 주 끝나기 때문에 복습 잘 하시고. 알겠죠? 통계는 83번. 네, 처음부터 83번까지 짝수 번호만. 알겠죠? 여러분 숙제식 때 드리면 첫 번째 받은 확률 프린트 독립시행 답도와 독립시행부터 끝까지, 독립시행부터 끝까지 통계 오늘 받은 통계 프린트 처음부터 84번이냐 3번이냐 몇 가지. 알겠습니까? 풀어오시고요. 여러분 학교 확통 시간에 뭐 수업 잘 듣는 거 일단 인정. 잘 들으세요. 아, 좋죠. 수업 잘 듣시고. 수업 잘 안 되는 친구들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학원 교재 꺼내가지고 숙제하라고? 아, 무슨 소리야. 쌤한테 죽방 맞은다고 그러죠? 아, 굳이 그러지 마. 왜 그래? 뭐 해야 돼? 수업 잘 안 되죠? 학교 꼭 푸세요. 빨리 열심히. 알겠습니까? 아니 시간 없어 이제. 알겠죠? 학교에서 프린트 중에서 프린트 풀고 뭐 교과서하고서 교과서 풀고 학교 본식 풀어. 그 시간에 물론 수업 듣는 친구들 수업을 들으세요.
학교 수업 너무 좋습니다. 알겠죠? 나 분명히 얘기했어. 학교 수업 때 수업 듣지 말고 학교 프린트 풀라고 안 했어 나는. 학교 수업 열심히 들어. 어차피 안 들을 거면 학교 교재빨리 푸세요. 알겠죠? 여러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계획 세워서 공부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중에 소트도 그렇고 확통도 그렇고 이렇게 교과서 외적 프린트를 또 준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좀 알겠죠? 공유 좀 합시다 우리. 알겠습니까? 뭐 단톡에 올리던가 파일로 좀 올리던가 아니면 좀 가급적이면 처음 받았을 때 여러분이 풀이가 적혀있지 않는 새 프린트를 좀 나한테 제공해 주시면 제가 스캔을 잘 떴다가 뭐 필요한 친구도 계속 이제 공유해 가면서 여러분 학습을 시킬 수 있지 않겠니? 네, 좀 공유 좀 하라고 나. 좀 수입료가 있다면서 공유 좀 하라고. 나 주세요 좀. 알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줄게. 알겠지?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항상 호소로 끝납니다. 호소로. 알겠죠 여러분? 네, 좀 주세요 나한테 좀. 수고했습니다. 응? 학토 뭐라고요?